안녕하세요. 비하여정외과 심영부입니다. 오늘은 남성 가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성 가슴 축소 수술인데 가이네코메스티아라고 하고요. 이 가이네코메스티아는 어, 젠더 수술 중에 탑 서저리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되게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말미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골치우스의 인간의 타락이라는 그림인데 감상하시죠? 태생학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은요, 사춘기 이전의 남성과 여성의 가슴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성징 때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잖아요. 그때 남성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물이 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퇴화가 되고 나서 남은 그 잔해가 그 남성에게 필요가 없는 유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에게는 이렇게 유방 조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유방 조직의 구성물은 유선 조직, 그러니까 모유를 생산하는 유선 조직과 지방의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가슴 속에 유방 조직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유선 조직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모유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유방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남성의 가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의 유방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성이 여성의 유방 조직을 제거하고 남성적인 가슴을 가지고자 할 때에 이 수술을 갖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남성이 여성처럼 유방 조직이 발달한 상태를 가이네코메스티아라고 하고요.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일견에서 봤을 때 여성처럼 가슴에 볼륨이 있고 볼록한 형태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수술을 해서 이 여성적인 가슴 형태를 남성화시키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음,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남성은 원래 유방 조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있고 갈비뼈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에게 여성의 유방 조직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질병은 아닙니다.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간혹 약제나 어떤 질병의 그 결과물로서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이유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 호르몬의 불균형,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우세하다, 혹은 여성 호르몬에 대한 그 가슴 속에 있는 조직의 민감성이 증가했다 등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청소년기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죄송합니다. 전체 청소년의 65%에서 여성형 유방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인에서는 약 30에서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보통 청소년기 이렇게 65% 정도나 있었던 여성형 유방증이 대부분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7% 정도가 계속 남아서 성인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소년기에 생긴 여성형 유방증,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가슴이 나와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요. 이 아이가 성장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보통 그렇게 가슴이 나온 아이들의 90% 이상에서 저절로
쇠퇴해서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대부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지 그 중에서 6에서 7% 정도가 계속 남아서, 즉 90% 이상은 사라지는 거죠. 양쪽에 다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쪽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가슴을 남성화시키는 수술이 있는데, 이건 젠더 수술 중에서 저희가 탑 서저리라고 하고, 요즘은 젠더 리어사이먼트 서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FTM이라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여성분이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 같은 거가 생겨서 성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가슴을 없애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탑 서저리라고 하죠. 이렇게요. 이 탑 서저리는 그 트랜스젠더 분이 이제 본인의 그 정체성 문제 때문에 어, 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을 받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female to male,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정체성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non binary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가슴을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탑 서저리를 시행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전체 세계 인구의 약 1.3%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거를 젠더 아이덴티티 디소더 중에서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부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여성형 유방증이죠. 남성분들이시고요. 보통 양쪽 다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더 많고, 크기는 들쑥날쑥해요. 아주 작기도 하고, 아주 작고 유두 부분만 볼록 나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여성 가슴처럼 보이는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굉장히 크신, 여성 가슴보다 더 큰 분들도 사실 있어요. 또 이렇게 한쪽만 여성의 유방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한쪽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수술해서 정상 쪽에 맞춰주고, 이쪽을 수술해서 정상 쪽에 맞춰주고, 또 그 여성 가슴 중에 변형의 일종의 튜브형 가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가슴의 베이스가 좁아지고 유두가 볼록 튀어나오고 넓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남성에게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버러스 디포미티, 튜브형 가슴을 가진 남성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슴이 처진 가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고, 이런 분들이 가장 수술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아마 입대하기 전일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직전에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아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견에서 보면 여성이죠. 여성이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 젠더 수술 탑 서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구별을 하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성형 유방증의 그 원인은 사실 그냥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는 다시 별 의미가 없는데요. 이 생리적인 그런 여유증이라고 해가지고, 신생아는 당연히 그 여성 호르몬이 도미넌트하겠죠. 엄마에게 넘어온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가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인 경우 이제 가슴이 볼록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보고, 오히려 이제 그건 더 귀엽게 보이죠. 사춘기 무렵에 약 60%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일시적인 호르몬 비율의 불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사춘기 때는 수술하기보다는 이제 안심을 시키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이 됐을 때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여성 호르몬이 우위가 되면 가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생기는 발생 기전은 사실상 이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살이 찌면 가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체중을, 이렇게 살이 쪄서 나오는 가슴은 사실 체중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적인 여유증인데, 이 병적인 여유증이 이제
아마 그 환자분들이나 그 나이가 어린 소년들이 이걸 갖다 이제 자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걱정 사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병적인 여유증은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가 되고 보통 이제 이 병적인 여유증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에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가슴이 나오는 게 되거든요.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 질병, 내분비 질병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요. 이 중에 이제 클라이네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증진하는 또 그런 내분비 증상들이 있어요. 뭐 고환의 병이 있다든지 간에 간경변 같은 게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약품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중에는요,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약들 중에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는 약 중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이제 민감한 약품에 이제 민감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그 제산제 종류 중에 이제 시메티닌이라든지 아니면 오메프라졸은 이제 그 식도 역류 중에 이제 쓰는 약들이죠. 그런 약을 장기적으로 썼을 경우, 그다음에 항우울제에도 오래 쓰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해서 왜 피나스테라이드가 원래는 전립선 치료제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이제 오프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드 이펙트 중에 이제 탈모 방지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피네스트라이드. 그래서 이거 많이 드시죠. 탈모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은 보통 장기 복용하거든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쓸 때에도 그 여성 유방증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민감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알코올 좀 많이 섭취하거나 뭐 마리화나 헤로인 이런 거 쓰는 경우에도 같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 크게 뭐 많이 흔한 것들은 아니고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아무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원인이 가장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너펠터 신드롬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병이 되게 드문데 이 클라이너펠터 신드롬이라는 거가 이제 사실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하고요. 일반인들도 이 이름이 아마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크로모조말 아노말리라고 하고 이제 원래는 이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가 두 개가 되니까 이제 여성적인 편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신생아에서는 많이 발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1000명의 신생아 중에 1명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런 환자를 보긴 되게 어려운데 발생 빈도는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남성 호르몬 저하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임이 되죠. 이 불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임이 되고요. 여성 유방증이 30%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게 이런 환자는 저희가 이렇게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여성형 몸매가 이렇게 여성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찰 시에 쉽게 구별이 되고요. 고환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이 사이에 유명해졌냐면은 남성들은 원래 유방암이 잘 안 생기죠. 죄송합니다. 남성들의 유방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 유방증 환자 중에. 근데 남성은 유방암 발생 빈도가요. 여성도 사실 유방암이 걸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남성은 유방암 발생 빈도가 여성이 걸릴 확률의 1%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희귀한 거예요. 남성이 걸리는 유방암은. 그래서 유방암은 사실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네펠터 신드롬 환자들은요. 남성 유방암 발생 빈도가 20배에서 60배에 올라가요. 사실 20배에서 60배 올라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워낙
처음에 민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클라이네펠터 신드롬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서 여성 유방증 수술을 해주는 환자였는데요. 이렇게 유방 조직을 적출하고 지방 흡입도 같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적출된 유방 조직을 반드시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성 유방 발생 밀도가 다른 일반 타겟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갖다 보내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유방암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유증의 그 진단과 검사를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특발성 여유증이기 때문에 아무런 진단이 필요가 없고 진찰만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유방암 발생 빈도는 절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내분비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과거 병력을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혹은 가슴 안에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는 초음파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멍울이 만져진다고 이제 검진을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만져지는 멍울은 그냥 유방 조직이에요. 원래 이제 남성은 유방 조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서 유방 조직 멍울이 만져지니까 이게 이제 혹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그냥 혹이 아니고 유선 조직이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에서 종양처럼 만져지는 멍울이 있으면은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분비 질환이나 유방 내에 멍울이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고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다 초음파 검진과 정밀 검진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한쪽만 이제 유방 여유증이 있는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이든 간에 유방에 멍울이 있는 경우는 유방 초음파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료 목적은요, 이제 여성화된 가슴을 남성화시키는, 남성적인 가슴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주로 이제 형태적인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떤 심각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든지 군대에 가서 되게 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 문제 갖다 해결하는 또 그런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속에 멍울이 있을 때 그걸 진단적인 목적으로 또 사용을 갖다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은 1년 정도 경과하면 대부분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소년이 생기는 경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도해서 가슴이 작아지면 뭐 수술을 안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고, 과거에는 청소년기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먼저 보기 전에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청춘이담님, 남성 수술이 여성 수술보다 어려운지요? 아닙니다.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수술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수술 후에 뭐 쉽게 수술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회복 기간도 길지도 않고 간편한 수술로 남성적인 그런 가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이 되시면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님, 네네, 감사합니다. 바지락 술집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인데 여유증이라고 하던데 여유증 있는 증상을 병원을 가지 않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찌면서 가슴이 처진 것 같던데 혹시 여유증이 아닌가? 네, 자가 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슴을 보시고요. 특히 이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슴의 돌출 정도가요, 배보다 앞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은 여성형 유방증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거는 진단명에서 나온 것처럼 남들이 얼핏 봤을 때 여자처럼 가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아닌지 긴지 이렇게 굳이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 보시면서 각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살이 많이 찌는 경우, 쪄서 가슴이 커진 경우는요, 살을 우선 빼보세요.
한 3개월 정도 아주 노력을 해서 살을 빼보시면 가슴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빼보신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지락 술집님, 만약 수술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 네. 이 성형수술이라는 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유병증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형수술은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냥 잘 지내시는 게 그런 것들이 성형수술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티라도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본인의 삶이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거를 교정하여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성형외과의 본분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척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내가 튀어나온 이 부분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가까운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승현님, 감사합니다. 남자 갱년기 되니 유두가 커져서 티셔츠 입으면 톡 튀어나와요. 패치 붙여야 하나 고민 중인데, 네, 그 패치 요즘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패치 붙여서 한번 사용하셔서 괜찮으시면 수술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만약에 뭐 패치를 붙이는 것이 너무 귀찮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에 습진 같은 게 자꾸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거나 그러시면은 유두 축소 수술도 있어요. 이따가 슬라이드에서 나올 건데 유두 축소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자칩 매니아님. 저도 남성인데 나이가 들고 살이 찌니 가슴이 나옵니다. 아주 심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생활하는데 네, 수술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체중을 줄이세요. 체중을 줄이면 이 유방 조직이라는 거는 지방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이 많이 빠지면 가슴 크기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슴 근육을 늘리는 그런 가슴 근육 그 대흉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은 사실 여성형 유방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가슴을 가슴 근육을 대흉근 운동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주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체중을 감소하는 하체 운동 쪽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사용하시는 약제 중에 제산제나 혹은 전립선 약제 등등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있으면 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스트무직님 감사합니다. 남자가 여성형 가슴 모양일 때 근육 운동으로 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거든요. 특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슴 근육 운동으로 여성의 유방증을 없앨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대흉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가슴을 앞으로 더 도출시키기 때문에 대흉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은 여성형 유방증에 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운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체 발달 위주로 하시고 대흉근 운동은 줄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서희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18세 고등학생 남자 아이입니다. 통통한 편이고 가슴이 좀 나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등학생도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회복기간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 성장기에는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장기에 생기는 여성형 유방증은 성장기 소년들의 60%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93%는 보통 1 내지 2년 후에 퇴화해서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청소년기 아이 중에 단지 6, 7%만 남아서 성인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사라지는 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남아 있으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시고 성장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쪽이 수술 전이고 밑에가 수술 후고요. 보시기에도 일견에서 가슴이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 이렇게 납작한 가슴으로 되는 것이 바로 여성형 유방증 교정 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이고요. 수술 전, 수술 후가 되고요. 또 다른 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 이분은 굉장히 크죠. 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해서 가슴 크기를 줄이면요. 이 넓었던 유륜도 크기가 줄어들어서 작아집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쪽만 크신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은 이쪽만 수술하신 분이에요. 크기를 줄였더니 역시 유륜 크기가 줄어들었죠. 이것이
수술 전후 사진 되겠습니다. 치료 순서는요. 먼저 문진과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필요하면 정밀 검사나 초음파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D 분석기를 통해서 좌우 가슴의 크기를 계산하고요. 좌우의 크기 차이, 비대칭도 분석을 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수술과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이 이제 3D 분석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하는 가슴 성형 수술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던 기기인데 이렇게 남성 가슴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요. 좌우의 가슴 크기를 계산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면과 측면인데 이렇게 가슴이 측면에서 보면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성형 유방증을 진단하기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제 좌우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108g, 이쪽이 172g 비대칭을 가지고 있죠. 왼쪽 가슴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좌우의 유두 위치 차이나 비대칭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3D로 분석을 해서 좌우의 크기 편차를 봤더니 왼쪽이 48g 더 큰 걸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수술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100g 정도를 제거하고 왼쪽은 148g을 제거하면 좌우의 비대칭이 맞겠구나라고 수술 전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3D 분석 기구가 있으면은 눈으로 대충 봐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수술 계획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써서 겨드랑이로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륜절개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데 이 내시경을 써서 하는 수술은요. 좀 까다롭게 환자를 선별해야 돼요. 여기 유륜둘레에 이렇게 단단하고 작은 유선 조직이 몰려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륜절개 수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술인데 수술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성 유방증의 범위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되게 넓은 범위에 있는데 이 가장자리 부분을 지방흡입을 해서 없애게 되면은요. 유방 조직이 요 안쪽에 원 주위에만 딱 몰려 있게 되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쉬워져요. 음. 어.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지방흡입을 하게 되고요. 지방흡입한 다음에 센터 쪽으로 유선 조직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제거를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보편적인 유륜절개 방식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이쪽에 부유방까지 같이 지방흡입을 하신 경우인데요. 요렇게 지방흡입을 해서 지방을 쭉 빼주고요. 넓은 범위에서 센터 쪽에 유방 조직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제거를 해서 납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압박 붕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압박 밴드가 있거든요. 눌러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여성 유방증이 아니고 이제 젠더 수술 중에 탑 수술인데요. 이 탑 서저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술하게 돼요. 지방흡입하고 센터 쪽으로 유방 조직을 몰아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유륜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유방 조직을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거의 여성 유방증과 젠더 탑 수술이 거의 같은 수술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가 수술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방 조직을 제거하고 오른쪽, 왼쪽에서 제거를 했죠. 왼쪽이 더 컸기 때문에 더 많이 제거하게 되고요. 여성형 유방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X표 해놓은 것이 보이시죠? 이 X표 해놓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안쪽에서 퀼팅이라고 하는 고정을 해서 피하지방층과 안쪽의 근막을 연결시켜 놓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부의 혈종이나 장액종이 고일 확률이 줄어들어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퀼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거든요. 네.
이것이 필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보여드렸던 지방 흡입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남성들도 유두 축소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남성들이 받는 유두 축소 수술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요분이 이제 실제 수술 환자분인데 그 실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 4분의 3을 요렇게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밑으로 접어서 봉합을 하게 되면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수술이에요. 여자들이 하는 그 여자들에게 시행하는 유도 축소 수술은 좀 더 복잡하거든요, 이거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또 다른 그 여성형 유방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인데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바로 그 가슴이 나왔기 때문에 대흉근 수술을 많이 해보았던 대흉근 수술을 했더니 오히려 더 가슴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되고요. 그 여성 유방증을 제거해서 그냥 남성적인 대흉근 그 실루엣만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측면 보시고요. 돌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배하고 같은 선상에 남게 되어 있고요. 수술 전후입니다. 또 다른 환자, 이분도 지금 보시면 대흉근 운동을 엄청 하셔가지고 가슴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성 유방증 수술 전후가 되고요. 앞으로 돌출이 많이 되었던 것이 많이 납작해졌죠. 이 경우는 그 주로 유륜 주변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너무 싫어서 옷을 이제 얇은 면티를 입었을 때 유두 쪽이 볼록 튀어나온 게 너무 싫어서 이제 수술했던 경우가 되고 측면에서 봤을 때 볼록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쪽만 수술한 경우입니다. 이쪽만 수술해서 납작하게 만들고 유륜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수술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클라이너펠터 신드롬 환자예요. 그래서 그 외부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수술해드렸던 환자이고요. 수술 전후 굉장히 사이즈가 컸었죠.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후유증을 보면은요, 이제 일시적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보통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에 피가 고이거나 장액종이 고이는 것 때문에 2주 이내 이제 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술적으로도 내부에 고정을 해서 피가 고이지 않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비유성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흉터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흉터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접시형 변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푹 파인 이 수술은 유방암 절제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선 조직을 완전하게 제거를 한다기보다는요. 남성적인 편편한 가슴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술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이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수술 결과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태껏 그 여성의 유방증에 대해서 썼던 그 논문들인데 한 6개 정도 썼고요. 그 사이먼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의 유방증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클래스 2A부터 그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갑자기 여성유방증 수술 환자가 좀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가슴이 커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2A 쪽에 걸리기 때문에요. 되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여성 유방증이 발달한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3D 분석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되게 좋은 수술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수술 결과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보통 수술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로 하게 되고 당일 퇴원하게 되고요. 유륜 절개 방식이 가장 많고 지방 흡입을 병행하고 내부의 퀼팅으로 해서 혈종이나 장애증을 예방해드리고 있고요. 수술 후에 고압탄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모백을 보통 이제 피통을 차게 되는데 그 속에 이제 피가 고일 것 같으면 이제 피통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보통 48시간 정도 이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 48시간이 지나야지 출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체 근육 운동은 한 달 후에 하셔야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 젠더 수술인데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이 트랜스맨 탑서저리라고 이게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화 수술인데요. 젠더 트랜지션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정체성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이런 수준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주의사항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1년 이상 원하는 성별로 생활을 갖다 해보도록 하고 1년 이상 호르몬 요법을 경험하고서 수술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호르몬 치료 같은 거가 또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된다든지 여성이 남성으로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약간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고려하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셔 브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여성형 유방증은 이제 사이먼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이 젠더에는 이제 피셔 브레이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작고 점점 이제 커지고 처지죠. 그렇게 되면 따라서 그레이드가 증가하고 그레이드가 증가할수록 수술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그레이드 2, 3까지는 여성의 유방증에서 하는 수술 똑같이 하는데 그레이드 3, 4가 넘어가면 그다음엔 이 젠더 수술에만 하는 특별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드 1, 2까지는 이런 유륜절개에서 했던 여성의 유방증과 수술이 똑같아요. 수술 전후가 되죠. 이것도 뭐 거의 여성 유방증과 거의 비슷한 수술을 갖다 하게 되는 건데요. 3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가슴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유방증 수술은 하지 못하고 다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다 벡터 3D 이미징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줄이게 될 양을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DIFNG라는 게 더블 인시전 프리 니플 그라프트라는 뜻이 되는데 양쪽의 절개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유두를 이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뗐을 때 이분의 그땐 무게는 500g이었어요. 이분이 외국인이었는데요. 제거하고 이렇게 양쪽에 절개선이 생기고 유두를 갖다 붙일 자리를 마련해 놨죠. 네, 500g, 450g 이렇게 제거했던 경우 되고요.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양쪽에 절개선이 보이고 유두를 갖다 붙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유륜절개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 젠더 탑 수술인데 이 환자는 나는 그 수술을 하지 않겠다. DIFNG 수술이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절대 그걸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남성들이 받는 여성의 유방증처럼 유방 조직만 제거하면 되겠다. 바깥에 피부가 좀 남아서 우글거려도 괜찮다라고 하셔서 여성형 유방증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피부가 우글거리는 피부가 남게 되었는데 이분은 와이셔츠를 입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를 줄이는 수술 같은 것을 받지 않으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탑서저리도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하죠. 3D 분석기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수술 계획과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수술 방법이 피셔 3를 넘으면은 DIFNG를 하게 된다는 것이 여성 유방증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고압산소를 한다든지 뭐 해모백이라든지 다 같은 프로토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임상적인 건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아직 있어서 봐드릴게요. 낱날이 좋은 날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인데 혹시 부유방 질문을 해도 될까요? 부유방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가요? 흉터 부위 회복 기간이 궁금합니다. 네, 부유방 수술은요. 부유방 간단한 수술이 맞긴 한데요. 부유방의 크기가 본인의 주먹을 이렇게 쥐어서 부유방하고 한번 대보세요. 본인의 주먹보다 부유방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 되고 지방 흡입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방 흡입을 할 때 생기는 절개선의 길이는 3mm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겨드랑이를 통해서
3mm의 절개선을 통해 지방흡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흉터는 신경을 쓰실 게 없고요. 회복 기간도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유방의 크기가 본인의 주먹보다 더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주먹보다 크면은요, 피부를 같이 절제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겨드랑이에 일자로 흉터가 남게 되고요. 수술도 회복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유방의 크기가 본인의 주먹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주먹보다 큰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흰수염 고렘님. 영상으로 보니 생각보다 큰 수술이 아니라 안심이 되네요. 혹시 유두 부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두와 바깥쪽 피부의 경계선이 색깔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유륜 주위의 흉터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흉터가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보통 흉터는 흰색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승현리님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가슴 외모의 변화 외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건강상의 문제가 나이가 들면 생기게 되는데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생활 잘 유지하시고 하시면 건강상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홀리피님, 저도 부유방 수술 감사합니다. 저도 출산 수유 이후 부유방이 더 커져서 고민입니다. 혹시 수술하고 다시 커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네, 부유방은요, 그 가슴 축소 수술과 똑같아요.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유방 속에도 유방 조직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작은 부유방인 경우는 그 지방 흡입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제거가 된 다음에 다시 출산 후에 커지거나 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네, 홀리피님 감사합니다. 부유방은 보험을 받긴 어렵겠죠. 네, 부유방은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은요, 그 골치우스라는 분의 인간의 타락인데, 이 골치우스라는 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네덜란드 16세기 화가인데요. 이분은 오른손이 화상을 입어서 오른손이 변형이 일어나서 손을 쓰기가 어려웠던 분인데, 나이가 상당히 드신 다음에 미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화가이자 조각가가 되었죠. 대단하죠. 이 그림은요, 이브가 사과를 아담에게 내밀고 있고, 아담이 사과를 보면서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람들은요, 여지껏 과거에 했던 모든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현재의 자신이라고 합니다. 새해 하시는 여러분의 선택들이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하여 서니까 심영구입니다. 감사합니다.